안녕하세요 친구들, TV조각 사회 1 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미션 수행들은 다들 잘 하셨나요? 그래요. 이제 오늘도 선생님이 미션도 내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해 볼지 선생님이 그린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위도와 경도 때문에 달라지는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위도입니다. 이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에 해당하는 쪽은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추운 그러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왜 그런지 거기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도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경도에 따라서는 바로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실은 지구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돌다 보니까 어느 쪽은 태양을 볼 때도 있고요. 또 반대쪽은 태양을 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보는 쪽은 낮, 태양을 보지 않는 쪽은 밤이 되겠죠. 낮과 밤이 있다는 건 곧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필수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경도와 위도 때문에 우리 생활에 어떠한 또 이제 달라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요, 그 분단이냐 줄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은 분단과 줄 때문에 있는 특징은 아니고 원래 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데요. 창가 쪽 자리. 그쪽 자리는 햇볕이 잘 들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창가 쪽 자리에 1분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분단에 앉은 친구들이다 가면 야, 너 햇빛 잘 들겠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는 첫째 줄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너 첫째 줄에 앉아 있어? 칠판 글씨 되게 잘 보이겠다. 선생님도 너를 참 잘 볼 수 있으시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이 위도와 경도를 딱 들으면요. 그쪽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하겠는데 라는 특징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위도에 따라서는 기후라든지 계절과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경도에 따라서는 바로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쌤, 그거 굳이 알아야 하나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즘 세계화 시대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화 시대는 여행도 세계적으로 다니고요. 뭐 공부도 세계적으로 다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도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계절, 기후, 시간 이런 거 알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행을 갈 때 그 현지의 날씨, 우리나라와 이게 기후대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옷도 더 이제 따뜻한 옷을 챙겨가야 될지 수영복을 챙겨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고요. 시간을 알아야지 또 여행 스케줄을 짜는데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위도에 따른 기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요, 둥근 이런 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받는 면적이 달라지게 돼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햇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걸 표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위도로 가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위도가 높아질수록 보면요. 면적이 아주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제 햇볕이 와요.
일사량이 옵니다. 그 일사량이 오는데 받는 면적이 이렇게 쫙 넓어지다 보니까 그 햇볕이 확산이 돼 버리면서 그렇죠. 일사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이 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받는 면적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 열 에너지, 이 태양의 열 에너지를 받는 것도 점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 같은 경우는요. 1년 내내 많이 받는다고 했죠? 더워요. 1년 내내 더운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도 쪽에 열대 기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 1년 내내 추워요. 그래서 추운 기후가 나타납니다. 한대 기후라고 혹시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다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중위도는요. 중간 정도죠. 그죠? 그러면서 사계절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요거까지 이따가 또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도에 따라서 기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더 추워지는구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중위도 지역에서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의 중위도가 있죠. 그 중위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근데 말이죠. 북반구 중위도하고 남반구 중위도가 반대예요. 우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고요. 우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선생님이 여름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이고,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반대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전축은 뭐냐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이에요. 원래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그냥 일직선상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죠? 딱 수직으로 서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게 싹 기울어져가지고 북극과 남극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혼자 매일매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리고 지구가 그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전, 어떠한 행성이 또 다른 행성을 이제 그 한 바퀴씩 도는 거, 그죠? 천체가 이렇게 천체를 도는 거, 요거를 바로 공전이라고 해요. 지구가 태양의 이 주변을 돌게 되는 거죠. 도는데 365일에 한 바퀴씩 딱 돌아서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은 365일에 이제 그 주기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돌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적도가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겠죠? 이쪽 편에 있을 때 보니까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의 중위도 쪽에 태양을 많이 받으면서 여름이라는 이제 계절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반구 쪽은 어때요? 태양에서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난로가 있을 때 난로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으면 얼굴은 뜨겁고 발은 시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쭉 가서 이쪽 방향에 왔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채로 있다 보니까 이번엔 남반구가 태양에 가까워져서 이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요. 그리고 북반구는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겨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좋으네요. 그죠? 자, 태양은 가운데 있고 지금 지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살짝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지금 태양 쪽에 가깝게 바로 북반구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서울이 이때 여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중위도 쪽에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겨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우리는 당연히 여름이지만 6월에서 8월은 이 아래쪽 남반구 지역 이 중위도에서는 당연히 겨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아서 한 6개월쯤 뒤면 이쪽에 도착을 하겠죠. 지구가 이쪽 편에 도착을 했을 때 봤더니 북반구가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가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의 중위도는 반대로 태양에서 가까워지면서 여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계절이 반대인 이유예요. 자전축 기울어지고 공전하고 요거 두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 특히 이 북극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태양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오면은 깜깜한 밤이 되어야 하는데 태양빛이 그대로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낮과 밤이 없이 그냥 밤에도 항상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낮에도 태양이 비치고 밤에도 태양이 비치는 굉장히 하얀 밤이 지속되는, 그래서 백야라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가 여름일 때 북극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북극이 백야일 때 남극 쪽 볼까요? 남극 쪽은 완전히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태양의 빛이 낮에도 안 닿아요. 여긴 정말 밤이 계속 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밤이 계속되는 현상, 바로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에서는 극야 현상이 이 시기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쪽 편에 왔을 때는 북반구에서는 바로 극야 현상, 남반구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반구하고 남반구에 대해서 계절이 반대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계절이 반대인 것,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트 혹시 가십니까? 마트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철이 아닌데 이 과일이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이렇게 남반구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라는 걸 이용을 해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밀, 키위, 또는 포도 같은 이제 농작물들이요, 이렇게 수확 시기가 반대인 걸 이용이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교류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키위에 관련된 수확 시기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의 키위 수확 시기를 비교해 놓은 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키위가 쫙 수확이 되다가 4월부터 이제 수확이 안 되는데요. 그때 뉴질랜드에서 이제 키위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한 8월까지 해서 키위가 수확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수입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반대인 것을 이용을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트에서 이 뉴질랜드산 Z로 시작하는 키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관광을 할 때도 이 계절이 반대인 것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놀기 좋은 계절, 어느 계절일 것 같아요? 다양한 계절이 다 좋지만요. 여름에는요, 굉장히 할 거리가 많죠. 그렇죠?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때 먹을 거리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북반구가 겨울일 때,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남반구의 중위도로 가시면 여름인 계절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들 이제 남반구 쪽으로 가시고요.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 중위도 때에 있는 국가들은 12월에서 2월까지가 아주 관광의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겨울이 좋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또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중위도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항상 여름인 나라가 있고 항상 겨울인 나라도 있었잖아요. 바로 예외가 있는데요. 적도 주변의 나라들은 항상 1년 내내 여름이 지속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극지방에 있는 겨울인 나라 쪽으로 여행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보도록 할까요? 자, 6월과 8월 사이에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여름,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겨울, 그렇죠, 반대죠. 자, 이 시기에 북극 지방에서는요, 하루 종일 햇빛이 비쳐서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하얀 밤,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요, 남극 지방에서 바로 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남반구의 중위도 쪽이 여름인 그러한 시기이거든요. 자, 다음은 북반구의 특징이면 북, 남반구의 특징이면 남이라고 써보는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얀 눈 내리고 막 산타 할아버지 되게 두꺼운 옷 입고 계시는데 이건 남반구입니다. 남반구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선물 주시고 다니시는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자, 남향집보다 북향집을 선호한대요. 이 또한 남반구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적도가 뜨겁잖아요. 그죠? 이 적도 쪽에서부터 여름철엔 또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따뜻한 햇볕도 실은 남향집으로 지어야지 북반구 쪽에선 좋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남반구 쪽에서는 적도가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북향집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자, 새해 첫날이 겨울철이다. 당연한 북반구 얘기네요. 육지 면적이 좁고 인구수가 적대요. 이건 남반구 쪽 이야기입니다. 북반구는 육지가 굉장히 많고 남반구는 바다가 굉장히 넓어요.
자, 다음은 우리 경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에 따라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차. 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구의 자전 때문이에요. 앞에 이제 계절의 차이는 공전이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양 주변을 한 바퀴씩 도는. 근데 시간의 차이는 24시간. 이라고 하는 그 기준 내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자전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경도 15도마당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한 바퀴 빙글 돌 적에 몇 도를 회전하는 거죠? 360도를 아이고 360이라고 썼네요. 자, 60도를 회전하게 되는 거죠. 둥근 지구의 이제 하나의 그런 도가 바로 360도니까 각도가 360도를 회전하는데 24시간 동안 돈대요. 그러면 24로 나누면 1시간에 얼마만큼씩 도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5도입니다. 결국은 15도마다 그렇게 1시간마다 15도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경도 15도 당도 1시간의 차이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12시간, 12시간, 24시간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의 가까이에 있는 15도의 배수에 해당하는 경선을요. 표준 경선으로 삼고 나라의 시간대를 설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표준시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표준시. 각각 이제 보통 한 15도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렇죠? 요 15도의 배수에 해당하는 경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뭐 가끔 가다가는 이제 30에 해당하는 1시간대가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요 중간에 있는 경선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15도의 배수에 해당하는 경선을 표준 경선으로 삼고 표준시를 설정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이제 표준시를 설정하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세계의 표준시가 만들어질 때 그 기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은 여러분들 이 경선의 기준이 되었던 경도 0도 기억나시죠? 그 0도의 지점을 쭉 연결한 본초 좌우선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요.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합니다. 이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방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서쪽 편에서 동쪽 편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편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니까 더 빨리 내일의 태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본초 좌우선에서 서쪽으로 가면요. 1시간씩 경도 15도를 움직일 때마다 줄어들어서 결국은 서경 180도 쪽까지 가까이 가면은 시간이 12시간이나 더 느려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180이라고 하는 이 경도는요. 동경과 서경이 만나는 선이죠. 그 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 편은 이제 12시간이 더 빠르고 한쪽 편은 12시간이 느린 결과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 선을 정했어요. 실은 이 동경 135도 선은 우리나라 안에는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밖에 있는데 동쪽 편에 있는데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을 지나가는 30분대에 해당하는 표준시를 쓰다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15도의 배수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쓰고 그게 또 이제 생활하기에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135도 선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경 135도 선을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쭉 봐서 동경 135도 선이 여기에 있죠. 그죠? 요 정도에. 요걸 쓰다 보니까 기준이 되었던 경도 0도에 해당하는 영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0도에서 135도까지 왔죠. 오는 동안 15도를 9번 거쳐오는 거예요. 15도, 30도 이렇게 해서 9번 이제 거쳐오면 135도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135 나누기 15를 해보면 시간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고요. 영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동경 쪽으로 가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9시간 빠르다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국보다 9시간 먼저 다음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표준시에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서방향으로 좀 좁은 편에 해당한데요. 동서방향으로 긴 나라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경선들이 지나가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정해서 여러 개의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보여지고 있죠. 그죠? 러시아가 동서방향으로 길기로 정말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다양한 표준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나라들 또는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동서방향으로 길어서 시간대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중국을 보세요. 중국도 동서방향으로 굉장히 길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의 시간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35도였죠. 딱 우리나라와 15도 차이가 나는 120도에 해당하는 표준 경선을 이 표준시로 삼았는데요. 하나만 썼죠. 이유가 뭐냐면 이 서쪽 편보다는 동쪽 편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쓴다든지 할 적에 아무래도 표준시가 하나고 시간대가 통일되어 있으면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표준시를 딱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동서방향으로 긴 나라들은 시간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살짝 쌤이 언급을 했는데요. 동경 180도 선하고 서경 180도 선은 같은 선이에요. 이 경도 180도 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12시간 빨랐고 한쪽에서는 12시간 느리다 보니까 이 선 사이에 두고 24시간의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경도 180도 선, 요 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시간이 빠르고 12시간, 한쪽은 12시간이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요 선만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근데 원래 경도 180도 선은 일직선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어놨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육지들이 있어가지고 육지 안을 딱 반으로 가르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한 이제 땅 안에 뭐 시간대가 이렇게 달라져서 하루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건 너무 혼란한데 그럼 육지를 좀 피해볼까라고 해서 피해서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실제 그 모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 변경선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바로 경도 180도 선에 해당하는 고선을 기준으로 그어졌는데요. 아주 들쑥날쑥하게 그렇죠? 달라져 있습니다. 육지를 피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요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요. 하루가 빨라지죠.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 동경 쪽에 해당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하루가 늦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할 때 이 하와이 제도 쪽에서는 아직 크리스마스 이브란 얘기죠.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하루 더 보내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나서 비행기 타고 바로 이 하와이로 가시면 한 번 더 크리스마스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 변경선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요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료의 샘물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경도와 표준시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 이 날짜 변경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봤지만요. 날짜 변경선을 사이에 두고 넘어갔을 때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보면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이 날짜 변경선 산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 넘어간다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늦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바로 하루를 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시간이 빠른 쪽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표준시를, 세 개의 표준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어머,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요거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이제 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쉬운 고러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보는 방법만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제일 먼저 요 지도에서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요 런던을 지나가고 있는 요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본초 좌우선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날짜 변경선 한번 볼까요? 경도 180도 선을 이어가는데 육지를 피해 그려진 이렇게 들쑥날쑥한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선들을 확인하고 나면요, 바로 요 선 사이에 있는 부분은 동경에 해당하는 쪽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서경에 해당하는 쪽이죠. 이렇게 파악해 놓고 나면은 동경 쪽으로 갈수록, 특히 동경 180도 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고 서경 180도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요, 위쪽에 0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 기억나시죠? 확인되시죠? 이 숫자가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표준 경선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지금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지역 간의 시차를 알 수 있도록 위쪽에 숫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동경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대가 늘어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시간대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점점 이제 느려지는 쪽이 보여지고 있죠. 이때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시간차 한번 알아볼까요? 뉴질랜드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플러스 3이라고 뉴질랜드 가까이에 써줬죠. 우리나라보다 3시간 빠른 쪽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다른 지역, 앵커리지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자, 앵커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하고 빼기 18이 딱 써있죠. 우리나라보다 18시간 느린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시 지도를 보고 지역별 시간의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간 차이를 이용을 해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업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저녁 7시일 때, 벵갈루루, 바로 인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아침 8시 30분이 됩니다. 거의 12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퇴근 시간이네, 인도에 있는 연구원에게 하던 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야겠군 하면서 퇴근을 하실 때, 이 벵갈루루 쪽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던 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네, 이 일을 계속 진행해야겠다 라면서 출근하신 거죠. 자, 이렇게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기업의 활동에서 이 시간 차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척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척점은 지구상의 정말 정반대에 위치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화살을 쐈을 때 지구 중심을 지나서 나오는 반대 방향이 바로 대척점에 해당해요. 대척점의 위도값은요, 위도의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38도로 똑같은 절대값을 보여줘요. 하지만 남반구와 북반구가 반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지만 우루과이라고 해서 우리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지점은 바로 남반구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척점의 경도는요, 서로 간의 차이가 180도의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128도고요. 반대로 우루과이 쪽은 서경 52도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도에 관련된 자료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쪽에 있는 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 중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경 180도 선과 서경 180도 선이 만나는 곳, 날짜 변경선이죠. 이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가면 하루가 빨랐고요. 동쪽으로 가면 하루가 느렸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우리는 겨울이지만요, 남반구 중위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유럽에서 오후에 열리는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로 보려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자, 우리나라가 새벽일 때 영국이나 독일, 에스파냐 등은 축구를 하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세계 각 지역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이죠.
스스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 것,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다 더 많은 문제로 본격적으로 실력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실력 키우기 첫 번째 문제는 19쪽의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와 같은 이제 옷차림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옷차림 한번 볼까요? 가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 것 같죠. 뒷배경도 그냥 하얀 눈만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논이나 밭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옷차림도 좀 가벼운 옷차림이에요. 위에 이제 첫 번째 그림보다는 여기는 아마 한 중위도 정도에 위치한 나라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가는 나보다 고위도 지역이다. 괜찮네요. 자, 가는 나보다 여름철 일사량이 많을까요? 아니죠.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줄어들죠. 자, 가는 나보다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다라고 했는데요. 겨울이 훨씬 더 길어요. 고위도로 갈수록. 자, 가가 여름일 때 나는 반드시 겨울이다라고 하는데요. 같은 위도 북반구 쪽에 있는 고위도, 중위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같은 북반구 쪽에 있으면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가는 나보다 해가 빨리 뜨고 빨리 진다고 하는데 그 또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야라고 하면은요. 해가 안 질 수도 있거든요. 빨리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19쪽의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글의 밑줄 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하네요. 이 나라의 000시 도심에는 별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걸린다. 해변에는 산타클로스가 제트스키를 타고 찾아와서 바다 위에 이렇게 타는 스키 있죠, 그죠?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고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 캐롤도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또한 형형색색의 수영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있다고요. 분명히 여름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여름인 곳은 그렇습니다. 남반구의 이 중위도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나 적도 쪽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찾아볼까요? 미국, 일본,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는 국가들이에요. 아니면 살짝 고위도 쪽에 있거나요.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만큼은 남반구 중위도에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에 있는 8번 문제입니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시차를 구해보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표준시 지도가 없이 그냥 경도값만 보고 시간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서울은 동경 135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는 서경 120도에 있습니다. 본초 좌우선 0도가 기준이었고요. 동쪽으로 가서 135도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서쪽으로, 서경 쪽으로 가서 120도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2. 자, 그러면 우리는 영국에서 비해서 9시간 더 빠른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영국보다 120도 갔으니까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8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와 로스앤젤레스 차이는 이 2시간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7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더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를 물어봤을 때는요. 만약 우리나라는 로스앤젤레스에 비해서 시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7시간 빠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로스앤젤레스는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보다 17시간 느립니다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다르게 또 계산하는 방법은요. 지금 동경과 서경으로 각각 반구가 다른 반구에 위치하잖아요. 그때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55도라고 하고 요거를 그대로 15도로 나누어도 17시간의 시차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대가 나타난 지도입니다. 요걸 보면서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전 9시일 때 다른 도시의 시간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리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를 보면은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린 지역에 해당해요. 우리나라가 아까 오전 9시라고 했죠? 그러면 프랑스 파리는 오전 1시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런던으로 가봅니다. 런던은 여기 우리나라보다 9시간 느린 곳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서 9시를 빼면요. 0시가 돼야겠죠. 모스크바로 가봅시다. 자, 모스크바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6시간이 느리네요. 자, 6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오전 3시가 돼야 되겠죠. 3시. 그래서 답이 되지 않고요. 자, 로스앤젤레스를 가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쪽에 있죠. 로스앤젤레스는 쭉 가보니까 우리나라와 17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우리보다 17시간이 느리죠. 그래서 17시간이 느린 것을 계산을 해보면 오후 4시간입니다. 그 전날 오후 4시죠. 자, 그다음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여기 있죠. 자, 리우데자네이루는 바로 우리나라와 12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12시간 느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전날 오후 9시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도값을 제시해주고 시차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준시 지도를 주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좀 쉽죠. 그죠? 보고 읽으면 되니까. 자, 보고 읽는 것만 좀 익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문제 풀어볼까요? 지도를 보고 옳게 분석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날짜 변경선이 나와 있네요. A선, 바로 날짜 변경선입니다. 이 A선의 동쪽과 서쪽은 12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12시간 빠르고 12시간 느리니까 여기는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A,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봅니다. A는 바로 날짜 변경선은 섬과 육지를 피해 태평양을 지나는 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날짜 변경선은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B방향, 바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훨씬 더 빠른 쪽이죠. 그래서 하루를 더 해야지만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니은과 디귿은 3번에 있었습니다. 3번이 정답 되겠어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서술형 문제, 우리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위도에 따라서 기온 부포가 달라지는 이유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에 따라서 바로 일사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적도 부근은 일사량이 많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술형 문제입니다. 각 지역별로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쓰고 시차와 경도와의 관계를 서술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시차라고 하는 건요.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시차와 경도와의 관계를 보면은 결국 360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기 때문에 360도를 하루의 시간에 해당하는 24로 나누게 되면 바로 경도 15도당 1시간씩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을 해보면요. 정답 1번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번은 지구는 하루 동안 한 바퀴를 자전하기 때문에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중 여러분들 경도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하는 건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 훨씬 더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5도당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본초자호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 나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의 미션은요. 바로 우리나라가 1월 29일 오후 3시일 때 리우데자네이루는 몇 시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 표준시 지도가 제시가 됐으니까요. 그 표준시 지도를 참고해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 정답 남겨주도록 하시고요. 쌤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